출발. 출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2021학년도는 정시 설명회를 이제 이 12월 23일 날 이제 7시에 네네. 하는 거고 네. 이제 오늘 방송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나오십니다. 아우, 예. 네. 정치 이게- 설명에 앞서서 일단은 네. 분석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은 대표님과 저랑 나눠서 이제 숭실대학교랑 국민대학교 정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먼저 앞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대학교가 아직 이제 작년 데이터 맞아. 안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열었더라고요. 네. 숭실대는 벌써 다 열어놨는데요. 그쵸.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아마 빠르면 12월 말, 벌써 11월 말인데, 예, 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일단 오픈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정확한 데이터로서 정확한 좀 더 분석적인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 이제 컨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네. 분석을 했기 때문에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국민대학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학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은 보게 되면요. 일단 공대에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요. 이제 건축학부가 다군으로 빠져 있다. 이 정도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 라인을 잡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 이제 부모님들 수능 시험이 끝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보고 나서 라인을 잡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수시에서도 항상 얘기하죠. 적정이 있고 도전 라인이 있고 안정 라인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적정이 이제 국민대 경영학과 정도 갈 점수가 나왔다. 이럴 때 이제 도전 라인과 안정 라인 가나 다군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네. 항상 이제 컨쇼에서 가장 이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이기도 하는데요.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요, 가군의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도전 라인은 국민대 위쪽 라인이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건동홍 라인이 될 거고요. 자, 아래쪽은 이제 강원대 참 명지대로 잡게 되는데요. 자, 국민대 경영을 잡았다. 자,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건동홍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건국대도 네네. 마찬가지고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홍익대도 예. 이제 다 경영학과가 있기는 한데 네네네. 만약에 이렇게 적정 부분에서 국민대를 가군에 쓰게 되면은 네네. 나군 혹은 다군에서 경영을 예.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자, 건국대가 군에 전부 다 경영학과가 있는데요. 조금 차이는 이제 기술 경영. 기술 경영이 있고 그냥 일반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적정에서 우리가 가군을 잡았기 때문에 기술 경영은 못 넣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은 학과가 어디 있냐? 건국대랑 홍대가 있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랑 홍익대 경영학과.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도전 라인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이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아래 라인으로 좀 더 가볼게요. 안정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단국대도 국제경영학과가 있고요. 강운대, 항명대가 나군에 있고요. 그리고 다군에서는 단국대와 명지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적정에서 국민대를 잡았잖아요. 네. 나군에서 건국대, 강운대, 상명대 중에서 난 도전 라인을 건국대로 좀 잡고 싶다.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 다군에서는 단국대와 명지대를 넣어야 되는데요. 네. 자, 보편적으로 따지게 되면 도전 라인에서 건동, 홍 라인에서는요. 저희 콘쇼에서는 좀 홍익대를 도전 라인으로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군에다가 네네. 건국대를 이제 도전권으로 잡게 되면은 네네. 이제 안정권을 이렇게 다군에 잡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특징이 다군에서는 인원이 안 작다는 뽑고. 겁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도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가군, 나군 넣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다군으로 안정권으로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죠. 보통 이제 다군에다가 안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저희는 좀 그게 좀 그래서 왜냐면 인원도 많이 뽑지도 않을 뿐더러 과도 네네.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예. 경우는 보통 홍익대를 보통 추천드리죠. 도전 라인으로 잡고 나서 그러면 나군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강원대나 상명대나. 맞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국민대를 적정으로 경영을 쓸 친구가 그렇죠. 난 무조건 경영을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군에다가는 홍익대를 쓰고 적정에다 국민대 라인 쓰고 그다음 안정권에 광운대와 상명대를 이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 항상 같이 물어보는 게 예, 수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강원대, 상명대 어디가 근데- 더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너무 질문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운대도 마찬가지고 상명대도 마찬가지고 네네. 좋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네네. 우리 학생이 이게 좀 유리한 학교가 있고 안 유리한 학교가 그렇죠. 있잖아요. 뭐 네네. 영어를 잘 봤는데 네. 영어 편차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예. 학교가 있는 것처럼. 예, 그거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대에 대해서 저 하나씩 들어가 보는데요. 자, 성적 반영 방법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 예, 가군, 나군, 다군도 인문 자연으로 깔끔하게 나눴잖아요. 예, 성적 반영 방법도 깔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인문은 국어 예, 300, 수학, 가, 나영 200, 그리고 영어 200, 한국에서 300. 총 1000점으로 예, 나가고 이 있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국민대가 조금 더 높네요. 네, 보통 그렇죠. 예. 학교보다는. 아, 뭐, 예. 보셨으니까 지금 이제 네,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자연계열을 보시게 되면요. 말 그대로 자연계열이다 보니까 국어 점수가 좀 낮겠죠? 예. 200대 300, 인문과 나눠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영어는 똑같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이 바로 자연에서는요. 과탐에서 300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지? 예. 인문은 사탐, 과탐 다 열어뒀는데 왜 자연은 예, 과탐만 열어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과탐 보는 친구들이 수학 하형을 좀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밑에 보시게 되면요. 10% 가산점을 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또 자연계 생각하는 친구들 과탐만 예, 좀 잘 보시게 되고 예, 수학 하형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를 좀 더 잘 받게 된다면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눠지고 예, 9등급까지 있는데요. 자,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자 3등급은 95점, 4등급은 90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급 차이에서 1등급에서 2등급은 마이너스 2점, 자 2등급에서 3등급은 마이너스 3점, 3등급에서 4등급은 마이너스 5점이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국민대가 유리할지 숭실대가 유리할지는 마지막에 한번 대표님과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 등급별 점수표를 보게 되면요. 국민대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예,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5등급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6등급은 마이너스 0.4가 있다는 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5등급은 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예, 이렇게 다 4등급이 나오죠. 왜냐하면 인서울 생각하는 친구들은 예, 그쵸. 무난하게 그냥 예, 여기서는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간다. 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보면 돼요. 되고 그래서 2022부터는 예, 그냥 한국사는 응시만 해도 된다 이런 학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나다군 평균 합격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군, 나군, 다군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두 개 학과식을 골랐는데요. 자, 첫 번째 가군에서는 교육학과와 예, 응용화학부 나노 소재 전공 그리고 나군에서는요 융합기계 전공과 예, 에너지기계공학 전공을 냈고요. 그리고 다군에서는 건축인문 그리고 산림환경 시스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일단 보시게 되면 평균 합격 등급이잖아요. 네. 합격 등급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숫자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100분인가요? 그렇죠. 예, 100분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는 게 예,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예, 추가 합격인데요.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보시게 되면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빨간색은요. 예, 일단은 예, 올해 조금 예, 위험하지 않나 좀 생각하는 이유가 바를 있나요? 예, 나타냈고요. 예, 오히려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유리하다. 예, 그러니까 분리 유리로 한번 따지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나노 소재 전공을 보게 되면요. 자, 합격 등급이 91.61이고요. 자, 2019년도에는 91.17. 그리고 2020년도에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왜? 83.31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히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2020년도 것만 보고 나서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분이 84점을 받은 친구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렇지 않을 상담을 텐데. 아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런 정보를 못 얻는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단순히 네, 2020만 보고 나서 이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다 도와주시지만요. 이런 부분을 예,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뭐 아까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추가 예비 순위를 보게 되면 12번, 14번, 19번이잖아요. 자, 합격 등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비 번호가 19번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올해 좀 위험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거만 보고 그렇죠. 나 100분이 84, 85인데 네네. 그럼 무난하게 합격하겠다. 충원율도 많이 돌았네. 그렇죠. 이렇게 할까봐 예. 또 걱정되겠네요. 그 반면에 이제 산림환경 시스템 보게 되면요. 예. 90.13 2018년도에서 이제 2019년도 90.16 비슷하게 갔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됐죠? 확실하게 예. 예비 번호가 떴습니다. 그렇죠. 예. 확 하지만 떴네. 2020년도에는요. 평균 등급도 올라갔지만요. 음. 어떻게 예비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91점을 지원했던 친구들도 예. 떨어질 수 있었다는 그렇죠. 말이 예, 되겠네요. 2020년도에는 떨어졌었죠. 예. 그 상황에서는 이런 학과는 오히려 예, 올해 다시 한번 더 나고들을 지원했을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번에 92점 받는 친구들, 93점 받는 친구들이 네. 지원을 해도 좀 예,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하는데 대신 전체적으로 국민대를 보시게 되면요. 심하게 예, 합격 등급이 평균 등급이요. 심하게 변한 등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2022에는요. 어떠한 현상이 있었느냐면요. 대부분 다 합격 등급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으로 잡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정시 등급을 분석하다 보면요. 합격점에서 야 정말 많이 차이 나는 학과 떨어진 학과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국민대에서는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점도 예, 국민대를 보시는 분들은 좀 예,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경쟁률 및 예비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항상 경쟁률하고 평균 등급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경쟁률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경쟁률 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군, 나군, 다군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 응용, 예, 나노 소재, 그리고 융합기계, 에너지기계, 건축, 산림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하기 쉽게. 자, 거기에서 보게 되면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 5.75에서 3.92, 4.17. 뭐 심한 차이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예, 평탄하게 예. 근데 이번에 추합이 이렇게나 많이 돌았으면 예. 다음에는 좀 더 적게 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좀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융합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6.25에서 3.87에서 오히려 떨어졌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작년에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예, 나군에 한번 지원하는 해봐도 전략을 예, 괜찮을 것 같네요. 같고요. 네. 왜냐면요. 보시게 되면요. 이제 융합기계 말고 기계공학이요. 가군에도 하나 있고요. 나군에 2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계공학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가군 성적이 혹시 안 된다면 나군에서 예, 융합기계나 에너지 기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그래서 예, 2개 다 같이 비교해 드렸습니다. 융합기계는 조금 예,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예, 에너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만약에 9대1을 넣고 예. 너무 높아서 못 넣겠다 했더니 그래서 너무 낮아졌죠. 너무 낮아졌으니까 예. 보통 한 예. 요번에 적정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한 5대1, 4대1 5대1이 그 정도? 예, 되는데 또 보시게 되면요. 예비 번호가요. 또 확 떴네. 확 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이 부분 학과이지 같은 경우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예, 12월 3일 수능까지 다 끝나고 우리 그쵸. 학생들이 점수가 좀 나와본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률 및 예비 사항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 부모님들도 좀 유리한 학교를 좀 찾지 않을까. 거기에서 학교에서도 가군, 나군, 다군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요. 인원 변동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일어난 이제 학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국민대 하면요. 인원 변경이 가장 많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 요 인원 변동 말고 모집 인원 말고요. 예비요. 혹시 예비. 어딜 것 같으세요, 혹시 대표님? 국민대학교. 일단은 예비라고 한다면은 보통 많은 뭐는 이게 좀 유명한 학과들이겠죠. 예를 들어 뭐 많이 뽑는 경영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영어 영문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학과도 있는 것들이 많이 돌지 않을까? 예,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예. 예, 영어 영문학과가 보게 되면요. 예비 진짜요? 번호가 예, 꼭 많이 뜹니다. 예, 보통 보면 2018년도에 한 40명 했어요. 2020년도에는 한 80명까지 2배 이상을 뛰었어요.
근데 예비 번호가요. 뭐 보통 그렇다고 인원이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인원은 그렇게 축소가 안 됐거든요, 음. 정시에서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과가 있습니다. 어떤 한때 국민대학교에서 학과를 없애려고 했던 과죠. 법 예, 어. 법학. 어. 네. 법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18년도에는 한 78명인가 한 80명 정도 됐었는데요. 2020년도에 예비가요, 약 130명까지. 오, 많이 돌았다. 예. 그럼 올해, 근데 또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요, 2019년도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한 90명 가까이, 95명 가까이 또 올랐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80명에서 90명, 130명까지 떴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아, 법학과 한번 넣어볼까? 이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쵸. 그런 라고 것도 위험할 수 생각합니다. 있겠죠. 예, 반면에 또 에너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뽑지를 않는데 한 14명 정도의 정시에서 뽑기는 하는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한 10명 내외에서 15명, 16명 이렇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4명 예비번호가 있었거든요. 오, 엄청 적게 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음. 예. 그런 것 말고, 예, 자체 모집 인원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네네네. 예, 중국 전경 전공은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요. 음. 예, 언론정보학부에서 더 미디어 전공은요, 11명에서 축소가 예, 네. 축소가 됐고요. 자, 빅데이터 경영통계 인문입니다. 인문과 자인이 있는데요. 인문은 줄어들었고요. 자인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요, 빅데이터라는 부분이요, 수학과 관련된 아, 그쵸. 아무리 그게 경영이다 보니까 맞죠.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수학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자체적으로 예,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죠. 경영학과에서는 보통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전산 회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재무 설계 네네.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네. 뭐 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이 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 계열에서 학생을 뽑아서 좋은 취직을 한다든지 보다는 자연 계열에서 이제 미적과 혹은 기하를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을 좀 더 많이 뽑게 되겠죠. 네. 음.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학부가요. 많이 45명에서 예, 줄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뭐 11명에서 9명 중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워낙 많이 뽑다가 이제 그거 들어가니까. 네. 대신 이게 소프트웨어 학부도요. 일단은 한속과간에 국민대에서 들어갈걸요. 예비 그렇죠. 번호가요. 아, 예비요. 예비 번호가요. 보시면 32명에서 53명에서 59명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이 부분입니다. 축소가 됐고 증가가 됐고 그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여기 전부 다 뭐다? 빨간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예, 보게 되면 여기서 뭐다? 예, 점수와 예비 인원을 같이 제가 분석을 한 거죠. 아, 예,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고요. 경쟁률은 경쟁률은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줄어들었고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등급도 좀 예, 조금 더 줄어들게 되네요. 줄어들었는데 예비 번호가 떴잖아요. 이런 이거는 경우에는, 위험하겠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원까지 늘었으니까 야, 좀 더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요. 오히려 예,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국 전경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예, 늘어났는데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쟁률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방송 보시고 네. 나서 네. 여기가 이제 많이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래서 같아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 상계년치를 이제 분석해 드린 거고요. 그쵸. 정확한 게는 올해 점수가 나와 봐야 되는데 그쵸. 학생들이 총 점수가 나와 본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저희들은 이제 일단 나와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 또 이제 컨쇼에서 지금까지 많이 했던 데이터를 데이터를 다 분석으로.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뭐 너무 정확하게 맹신하는 그렇죠, 건 좀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예,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도 가끔씩은 예, 나오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도 아직까지 원서를 넣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저희들도 예, 정말 밤을 새가면서 예, 그렇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네.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군에서는 이제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문 계열이 인문 계열을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뽑게 됩니다. 그렇죠. 예.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도 뽑고 있고요. 이제 경상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군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1에서는 뭐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만, 그리고 자연계열 2에서는 이렇게 뭐 IT,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나군, 자연계열에서 산업정보 같은 경우는 가군, 뭐 정보통계나 컴퓨터 이런 쪽은 다군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2에 준하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국민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예, 수시에서는 거의 겹쳐서 둘 중에 그쵸. 하나만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아마 같은 정시에서는요, 예, 조금 예,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권이
좀 더 많아지지 않나. 왜냐하면 비슷한 대학에서 넣을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대학교보다는 숭실대학교가 전략을 조금 더 잘 짠 것 같은 게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두 가지로 나눴다면 그렇죠. 여기는 여기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어떤 것을 잘하는 친구를 더 선호하고 또 어떤 과목을 잘하는 친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딱 하나 뭐 더 잘한다라는 게 있으면 국민대학교보다는 숭실대가 조금 더 유리한 대학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반영 점수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이따가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대학 라인을 잡을 때 우리가 영어영문학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가 있는 적정 나군에 있습니다. 영어영문은. 근데 이제 도전권과 안정권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건동홍에서 영어영문이 있는 대학교가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단국대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숭실대를 나군에서 이렇게 안정권을 잡게 되면은 도전권에서는 이제 동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나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정과 겹침으로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남은 게 가군의 동국대학교와 다군의 홍익대학교인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군에서 이렇게 도전권을 잡게 되면 다군에서 이제 안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국민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군에는 안정권을 잡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충원율이 다군에서 많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군, 홍익대학교에서 도전권을 잡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홍익대 홍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네네. 굉장히 많이 그렇죠. 환상이 돌잖아요. 예.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건대 다군도 마찬가지고 홍익대도 마찬가지고 홍익대학교가 진짜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는 여기 숭실대의 안정권이니까 이게 이제 도전 라인을 동국대를 꼭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요 오히려 안정권에서요 너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이거 가운데보다 아니면 여기 상면대보다 더 밑에 내려야지만 그렇죠.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네.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군에다가 홍익대를 도전권으로 잡고 적정에서 숭실대 영어영문을 잡으면 그렇죠. 이제 안정권인 측면에서는 광운대, 단국대, 명지대가 있는데 광운대학교와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영문이 없기 때문에 단국대를 쓰거나 혹은 숭실대학교 점수가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단국대를 쓰는 것도 100분위 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국대가 조금 더 아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국대보다 더 아래를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 라인을 잡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적정에 숭실대를 잡아놨으니까 국민대 쓰고 숭실대 쓰고 세종대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셋 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권에서는 건동홍에서 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적정에서는 국숭사단에서 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안정권에서는 단국대보다 더 밑으로 잡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네, 이제 성적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눴다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문계열에서는 이렇게 국어를 잘하는 친구, 경상계열에서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겠죠. 저희가 이제 수시에서 전공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어국문학과 친구들은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제2 외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또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는 수학과 영어와 그다음 사회 탐구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시에서도 전공 학업 역량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국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렇게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연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가형을 많이 봐야겠죠. 왜냐하면 컴퓨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융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융합특성화 같은 경우도 수학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애가 나 어문계열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언어 영역 공부를 외국어 영역 공부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외국어 이렇게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보통 20점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등급이 절대평가로 되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국어를 더 잘하는 아이 경상계열이면 영어보단 수학을 더 잘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투나 융특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표점 10%, 과탐 100분이 5%를 이렇게 증가해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내가 정말 나형을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은 가형을 받아서 가산점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그냥 짧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국민대랑 숭실대 영어 100분위가 똑같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등급이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친구들이나 특성화고 친구들이나 뭐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이제 특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스페셜한 친구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이 가군에서 수능이랑 서류 3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서류 30%는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특성화 고교 친구나 농어촌 친구나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정 이렇게 좀 스페셜하게 뽑는 애들이 수능을 준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특성화지만 혹은 농어촌이지만 수능을 더 잘 준비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군 전형에서 한다면 우리 아이가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특성화도 농어촌도 다른 이제 스페셜한 친구들도 서류를 준비했을 거니까 서류 준비한 친구 중에서 수능을 조금 잘 본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군에서 숭실대학교에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정시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애 요번에 한부모 가정 기초 차상위 농어촌이다 특성화다 뭐다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이 정도면 합격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상 그것에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다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과에 1명 혹은 2명 혹은 0명 심지어 안 뽑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번에는 내가 작년 컷보다 높았는데 붙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장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제 이건 숭실대의 기준이고요. 국민대 기준에는 수능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냥 수시 2월 인원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시 때도 마찬가지로 수시 기준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국민대처럼 수시 2월이 안 되면 안 뽑는 대학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등급과 한국사 반영 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는 국민대랑 조금 다르게 140점부터 시작을 하고 2등급과 3등급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을 라인을 보면 1등급 혹은 2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 혹은 80점 이상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6점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따가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감점 요인이었지만 이렇게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 생날것의 4점과 생날것의 14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어나 한국사를 숭실대를 갈 친구라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급 차이가 이제 남의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현재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 인상위권을 생각하는 친구는 영어 성적보다는 지금 현재 수학이나 국어에 너무 또 탐구 과목에 집중하고 영어를 가장 낮춰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2등급 안정권으로 6월, 9월 모평에 나온 친구들이요. 3등급으로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끝까지 최저 준비를 잘 하시거나 정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 점수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 4점과 14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점수입니다. 그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어국문, 영어영문, 도고동문, 사학, 법학, 국제법무학, 그리고 언론홍보, 경제, 금융, 의생명, 화학, 기계공학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 70% 컷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70% 컷이 언론 홍보나 국어 국문이랑 4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학과인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 국어 국문과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1등급 받고 2등급 받고 그 차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점수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1등급을 받고 지원을, 특히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 그리고 한국사를 잘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숭실대에 지원하면 국민대보단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잠시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능 점수에서 불과 뭐 1점에서 5점 차이가 대학 레벨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연하죠. 네. 학교 내에서도 학과 사이에서도 1점, 2점, 3점, 4점, 5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투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합격률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숭실대학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이제 도고동문학과를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6.3대 1이었고요. 추합 인원이 17로 170% 정도가 돌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표준 평균은 91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을 보고 이거 한번 넣어봐야겠다. 추가 합격률 많이 돈다라고 해서 넣어봤는데 작년이죠.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인원율이 70%밖에 돌지가 않았습니다. 이렇다라는 점은 인문계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표준 평균도 상당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합이 170% 돌았다. 그럼 이번 연도도 그 정도 돌겠다 하고 91.2 친구가 여기다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했다가는 합격을 보장받으실 수 없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합폭 1위인 이런 도고동문학과 같은 경우는 위험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합격 컷의 위험성입니다. 작년에 90.2 평균을 받았습니다. 철학과가 말이죠. 근데 모집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7대1, 추합은 100%가 돌았는데요. 제일 낮은 과입니다. 이 2020학년도에서 인문계열에서 가장 낮은 과가 이렇게 표준 평균은 90.2였는데요. 이번 연도에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3명 뽑는데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즉 평균 100분위는 심지어 1등이었습니다. 이 학과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작년에 점수 낮았다라고 해서 올해 이렇게 넣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근데 이번 연도는 또 낮아질 수는 있게 되겠죠. 왜? 너무 높게 올라갔으니까요.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해서 올해 합격률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영문학과를 24명을 뽑았는데요. 이번 연도는 22명으로 인원수가 조금 낮게 되었죠. 근데 인원의 축소가 있었고요. 작년의 기준으로 높은 충원율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혹은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이렇게 조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불호불문입니다. 8명 같이 뽑고 있습니다.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표준 점수가 이렇게 2020학년도가 91.7이고요. 이번 연도 예상 점수는 9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유는 인원은 유지되지만 작년 기준에서 굉장히 불허불문이 높은 합격 컷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조금 더 비슷하거나 좀 더 하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인원수 적은 학과는 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요. 위험하기도 합격도 하고요. 위험합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유지됐고 큰 폭으로 평균값이 너무나 올랐습니다. 때문에 이번 연도는 그게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요, 인원이. 거기에다가 또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시에서도 진짜 매니아. 매니아층이 너무 많은데요. 맞습니다. 정시에서도 철학과는요 확실하게 매니아층만 가기 때문에 맞아요. 인원 작은 데에다가 매니아층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영어 영문이나 불어불문 이런 쪽으로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인데 철학과는 취업이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렇게 넣었더니 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과가 이번 연도에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학과입니다. 22명에서 25명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평균점이 작년에 엄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연도는 조금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 홍보는 인기과겠죠. 인원은 동일하지만 인기학과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 및 상승력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도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평균점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점수는 유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명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률이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컷이 코지 또 많이 혹은 올라가죠. 상승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컷이 이제 보통 95점으로 여기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민들도 같이 말씀드리면 비슷한 형태의 지금 이제 컷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89점대에서 네. 91점대의 컷, 네. 그리고 송실대학교도 91점대의 컷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점수를 받아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디가 유리한지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국민대나 숭실대나 비교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 첫 번째 이제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이제 뭐 과목별 이제 점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야, 보시게 되면 국민대는 아까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문과 자연으로요. 하지만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을 두 개 나눴죠. 인문 따로, 경상 따로.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자연도 자연 1, 자연 2, 거기에다가 융합 특성화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과탐입니다. 과탐. 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자연 계열을 지원한 친구가 수학 점수는 또이또이한데 예. 과탐 점수가 상당수 높게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은 네. 이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유리하겠죠. 있겠네요. 예. 네, 국민대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방금 또이또이라는 말을 비슷비슷하다면 반면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상 계열을 지원하는데 경상 계열을 지원할 수학이 비교적 낮게 받아왔어요. 네네. 경상 계열인데 네. 그러면은 경상 계열을 많이 수학을 보는 여기 학교보다는 여기 학교가 유리하죠.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또 그것에 반대로 대해서 경상 계열인데 애가 수학을 너무 잘했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보단 여기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도 일단 과학 점수, 국어 점수 이전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 탐구 점수가 좀 더 잘 받게 된다면요. 오히려 숭실대보다는 국민대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영어 등급은 얘도 20%고 얘도 한 20%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비율이 비슷하니까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네.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점 만점이었던 거고 예, 여기는 700점 네, 만점입니다. 7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폭이 보면 예. 여기는 4점, 여긴 6점, 예. 여긴 2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숭실대 같은 경우는 700점 만점에 14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컷, 2등급과 3등급의 컷이 상당수 넓기 때문에 네. 영어가 여기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양호하게 이제 영어 점수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두 대학만 비교했을 경우에는. 때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한 친구는 숭실대학교가 유리하겠고 그렇죠. 영어를 조금 못한 친구들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국민대학교가 조금 더 이 친구의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학교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영어를 조금 못 보고 대신 이제 수학은 이제 자연계열을 보다 이제 아까 또이또이 또이또이 나왔다 하지만 탐구 과목을 훨씬 잘했다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가 유리하다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사 등급별 점수표입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컷이 0.5등급, 0.5등급, 0.5등급인데요. 한국사를 이게 잘 본 친구라면은 저는 이제 여기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한국사가 한 4등급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국민대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1등급, 4등급까지 이제 감점이 없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숭실대 같은 경우에 1등급하고 4등급까지 1.5점이나 차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이 1.5점이란 게 상당히 큰 점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4점만 하더라도 최고 인기과와 이제 그쵸. 낮은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 있는 숭실대학교와 감점을 받고 있는 국민대학교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그렇죠,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와 국민대학교에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아왔는지에 따라서 유리한 대학교가 정말 정시에서는 많이 갈라지고 있고 네네. 우리 아이가 영어 영문학과를 갈 건지 경상계를 갈 건지 자연계를 갈 건지에 대해서 반영 비율도 각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는 계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또 국민대와 숭실대를 비교했을 때 이제 자연이냐 인문이냐 중요한 사항은요. 국어 수학보다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영어 그리고 탐구 그리고 한국사 네, 맞아요. 이렇게 세 개가 중요 변수로 나올 수 적용될 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수시, 정시, 면접 상관없습니다. 다 질문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진로에 대해서 또 진로 전문가분들 계시고 하니까 저는 또 뭐 진학 담당 또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